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업을 많이 들으셔서 늘 조금 긴장이 되지만,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수업들은, 초등 한 2학년까지 과정, 조금 저학년, 유아에서 저학년까지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중학년, 고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년, 고학년 이제 연령대를 보면 아직 이제 아이들이 어린 경우도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고학년, 중학년, 고학년의 학습 특징이나 교과서 과정을 조금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활동 중심 연산 수업을 계획했는데 딱 보시면 곱셈과 나눗셈, 구구단과 그죠? 곱셈 구구랑 나눗셈 구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쌤들께서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곱셈 구구와 나눗셈 구구가 3학년 때부터의 수학 활동에 있어서 연산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요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았고요. 교과서 내용도 한번 짚어봐 볼게요. 네. 우리 1, 2학년 것까지 과정 한번 짚어봤었죠. 2학년까지 세 자릿수를 배우고요. 3학년 때는 이제 네 자릿수도 배우겠죠. 그리고 들어가면 바로 덧셈과 뺄셈을 바로 배워야 할 친구들이 덧셈과 뺄셈은 세 자릿수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요. 세 자릿수 덧셈과 뺄셈. 근데 이게 처음에는 받아 올림이 있는 거, 없는 거, 받아 내림이 없는 거 이렇게 배운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받아 올림이 있는 거, 받아 내림이 있는 거. 그게 한 차례만 있는 게 아니라 받아 올림이 2번 있는 거, 또 받아 내림이 2번 있는 거. 그래서 난이도가 확 뛰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나눗셈을 배워요. 이때 나눗셈은 사실은 곱셈을 역연산하는, 그래서 나누기,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을 배우기 때문에 구구단만 잘 외우면 잘 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죠. 근데 이때부터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곱셈도 덧셈 뺄셈 하고 나니까 구구단 싹 까먹었는데 다시 이제 나누기를 하려니까 조금 어려워지기도 하죠. 나눗셈. 그리고 여기서 곱셈은 몇십 곱하기 몇 과정이에요. 그래서 2자리 곱하기 1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분수와 소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위 분수 배우고 소수도 소수 1자리, 첫째 자리까지 과정을 배우는데 분수와 소수가 같이 이렇게 분수를 소수로 하는 간단한 변환식도 같이 배우죠.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이제 곱셈이 조금 어려워지죠. 이때는 2자리 곱하기 2자리, 10의 배수 곱하기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 나눗셈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도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고 또 연산 영역은 아니지만 원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분수는 이제 진분수, 그다음에 가분수, 대분수까지 배워요. 저기 혹시 지금 카톡 되시는 분들 요게 주소가 다르거든요. 연산비는 주소가 달라서 혹시 그거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3학년은 이렇게 배우고요. 이제 수포자가 가장 많이 생긴다는 4학년 과정이에요. 4학년 과정은 사실은 3학년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3학년은요, 큰 수. 자, 4학년 과정은요, 들어가자마자 큰 수가 나와서 엄마쌤들도 아이들도 깜짝 놀라죠. 자, 만, 조까지 배워요. 그리고 조에서 경이라는 표현도 잠깐 나온답니다.
읽기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경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 같이 나와요. 그래서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 10의 배수 또 나오고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이렇게도 나오고요. 나눗셈은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리,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리, 즉 목이 두 자리까지 나오는 것도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4학년 때 분수의 덧셈과 뺄셈 들어가고요. 또 소수의 덧셈과 뺄셈도 같이 되어 있어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여기는 동분모 분수. 동분모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통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수 있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뺄셈을 배우고요. 여기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소수 두 자리,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배운답니다. 자, 이렇게 3, 4학년 이때 배우는데 이때까지는 사실은 1, 2학년은 연산을 중심으로 많이 학습을 했다면 지금은 각 영역이 다 나와요. 3, 4학년 때는. 그래서 좀 영역별로 개념과 원리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고 학습 능력과 학습 태도가 조금 습관 이런 게 자리 잡는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사회생활도 조금 해봤고 조금 컸다고 해서 조금 이제 저의 표현으로는 좀 유들유들해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향이 조금 생기고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엄마한테 혼나거나 뭐 공부를 하지 않았다, 뭐 교재 밀림이 있다, 아니면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 뭐 조금 구박을 받아도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런 연령대가 조금씩 와요. 그래서 요즘은 사춘기가 한 3, 4학년 때 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이런 성향적인 특성도 조금씩 나타난다긴 해요. 자, 5학년, 6학년은 사실은 저는 4학년보다 5학년이 훨씬 학습이 어려워지는, 수학이 어려워지는 단계예요. 4학년 때까지는 모든 과정이 다 나오니까 순간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5학년 1년 동안 배우는 학습량도 너무 많고 그리고 내용도 너무 심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고요. 자연수 혼합 계산이 먼저 들어가요. 이 자연수 혼합 계산은 4학년 때였던 내용이 5학년 때로 올라간 거예요. 그만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리고 약수와 배수 이거랑 연관되어서 약분과 통분 그리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 즉 요거는 이때 분수는 이분모 분수겠죠.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분수의 곱셈 소수의 곱셈까지도 나와요. 5학년이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5학년 수학이 훨씬 더 사실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리고 6학년 되면 자, 분수의 곱셈에서 이제 분수의 나눗셈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꼴 또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 그리고 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이런 형태까지도 같이 배우고요. 소수의 나눗셈 그래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이렇게 배우는데 이 소수의 나눗셈은 단위 관계를 이해하기에 좀 편해져요. 요거까지 익히면 뭐냐면 뭐 킬로그램을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낸다든지 센티미터를 미터로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단위를 변환할 때 그 관계식도 조금 수월하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고요. 비와 비율은 사실은 수 영역은 아니지만 수와 연산의 영역은 아니지만 사실은 수연산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소수로 나타낸다든지 분수로 나타낸다든지 그리고 6학년 약기 되면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한 번 더 심화되어서 나오고요. 또 비와 비율이 여기서는 비례식과 비례배분 그리고 원기둥과 원뿔구까지 이건 도형의 영역이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어렵죠. 어머님들 그 학습 단원만 봐도 아이들이 이게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에서는 학습 능력이나 학습 습관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라면 이제 5, 6학년이면 사실은 수학학습 능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 4학년 때는 내가 교재를 조금 더
더 쉬운 걸 해야 되나? 조금 더 어려운 걸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을 해야 되나? 이 정도의 고민이었다면 5, 6학년 때는 4학년 학습을 다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높은 학년에 수학 선행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더 전략적으로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7살, 6살 어머님들은 정말 중고등학교 때의 학습 전략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위기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요때 5, 6, 3, 4학년 때 정도 되면 이제 수학 영재반, 아주 어릴 때부터 수학 영재성을 가진 친구들이 아니라면 요때부터 이제 수학 영재반이나 아니면 수학 경시대회를 조금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5, 6학년 때 수학 경시대회, 수학 영재반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주면 좋죠. 네. 네. 학교 교과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과정도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할 건데요. 네. 오늘 활동 중심 연산 특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과정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발분 먼저. 곱셈의 여러 가지 표현. 자, 여기에 축구공이 모두 몇 개일까? 7개씩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은 28이에요. 그래서 모두 28개예요. 아, 그렇구나. 또 어떻게 셀 수 있을까? 7개씩 4묶음이니까 7 곱하기 4는 28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엄마는 7씩 4번 띄워볼게. 7, 14, 21, 28. 그래서 28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네. 7 곱하기 4는 7의 4배는 28이에요. 그리고 세로로 묶으면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는 28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4개씩 7묶음 또는 4 곱하기 28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의 개수를 셀 수 있구나. 자, 우리는 7 곱하기 4인 곱셈 구구만 생각했는데 사실 곱셈에 대한 표현이 아주 많죠.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 표현을 가로로 묶을 수도 있고 세로로 묶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묶을 수도 있고 세로로 묶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곱셈에 대한 표현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건 아주 이거를 잘 알아야지만 곱셈 원리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여기서 더 확장된 활동들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더 볼게요. 곱셈은 사실 같은 수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7 곱하기 4는 네. 7 곱하기 4는 7을 4번 더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죠? 그래서 7을 4번 더했다는 건 7개씩 4묶음이 있다라는 걸 머릿속으로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자료는 제가 그 PGN 카페에다가 어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리지 않은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7 곱하기 4는 7을 4번 더했어. 그래서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과 같죠. 그리고 7개씩 4묶음.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덧셈을 했을 때도 수직선으로 띄어세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거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0에서 출발해야 돼요. 70 몇 번 띄었다고요? 4번 띄는 거겠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곱셈을 이해해야지만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가로로 묶었다면 이제는 세로로도 묶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세로로 묶으면 이렇게 세로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7이 되죠. 4 곱하기 7. 4 곱하기 7. 자, 그럼 이거는 4를 몇 번 더했다고요? 7번 더했어. 네. 이거 암호 같죠? 근데 친구들한테 이거를 해석하는 법을 알려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컸을 때, 중학교 때 제곱수 배우잖아요. 그러면 4의 제곱은 4를 2번 곱했어. 이런 암호야 라고 수학 기호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4 곱하기 7은 28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4를 7번 더한 수를 이제 4 곱하기 7이라고 표현한단다. 이렇게 원리를 한번 짚어주셔도 아이들이 좋아해요. 이렇게 좀 더 구구단을 외우는 것과는 다르게 재밌어하죠. 그럼 요것도 똑같이 그림으로도 보여드릴게요. 4개씩 7 묶음이 되고요. 또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4를 7번 더하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4개씩 7묶음 수직선으로 하면 4씩 7번 띄기. 그리고 우리가 곱셈은 배수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4의 7배는 28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곱셈의 표현들을 익힐 수 있어야 되겠죠. 이 곱셈의 표현을 제가 많이 익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눈으로도 많이 봐야 되는 게 아이들이 구구단은 다 외우는데 실제로 그거를 문제로 도입했거나 생활 속에 도입했을 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요거 아이들이 이제 곱셈을 이해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수도트판이에요. 이거는 제가 덧뺄셈 하거나 수백판 하거나 뭐 100가지 수할 때도 많이 쓰이는데 수노트판은 곱셈을 할 때도 제가 많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요거를 곱셈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다 음소거 상태시라서 제가 대신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동그라미가 가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주소가 2개라서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로로는 7, 세로로는 3. 그래서 요거는 네. 7 곱하기 3은 21. 또 세로로 묶으면 3 곱하기 7은 2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네, 단계를 조금 보셨을 때는요. 아이들이 구구단을 처음 접하는 단계다. 그러면 요거를 직접 아이들한테 묶어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2개씩 묶어보자. 2개. 2는 2개씩 한 묶음은 2. 자, 2묶음은 몇 개죠 이제? 4가 되죠. 6, 8, 10 해서 묶음을 직접 한번 그려보게 하면서 입에 붙게 하고요. 3단을 할 때도 직접 3개씩 묶는 거를 한번 해봐도 돼요. 3, 6, 9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직접 한번 묶어보면서 곱셈을 원리를 조금 이해하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이렇게 해서 수를 빨리 이렇게 곱셈식으로 세울 수 있게 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네, 요 다음에 저도 많이 쓰는 게 수배열판이에요. 수배열판은 직접 숫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아이들하고 할 때도 네, 스티커나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하면 여러 번 못한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냥 숫자칩 이렇게 쓰거든요. 요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색연필을 조금 다르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1은 2, 2, 2, 4, 2, 3, 6, 2, 4, 8, 2, 5, 10. 그죠? 네, 이렇게 외우면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들 구구단 하면서. 그런데 네, 86, 2, 9, 18. 그리고 저는 2 곱하기 10은 20까지도 한번 조금 수 개념이 있는 친구나 아니면 좀 센스가 있는 친구는 요거까지도 해주거든요. 제가 요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자, 다음 단계에서 4단을 외운다. 그러면 여기 4, 아이고, 4일은 4, 4, 2, 8, 4, 3, 12, 그죠? 4, 4, 16, 4, 5, 20. 어머나? 네, 이렇게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겹쳐지는 수도 한 번씩 보여줘요. 네, 이게 나중에 아이들 최소 공배수랑 그냥 공배수, 2와 4의 공배수 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가, 2단은 4단 안에 2단이 들어가 있네. 그죠? 2단에는 4단도 있네. 그래서 2단과 4단이 닮았다는 거를 이렇게 수 배열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칩을 한번 두시는 것도 좋고요. 3단을 할 때도 3, 3, 3, 6, 3, 3, 9, 3, 4, 12, 3, 5, 15, 3, 8, 3, 7, 22, 24, 27. 네, 이렇게 돼요. 어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수의 규칙이 나타나죠.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면서도 이렇게 조금 숫자가 입에 붙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의 규칙도 조금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수월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 5학년 때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할 때도 좀 더 감각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 배열판도 같이 많이 사용해요. 요거랑 함께 PGM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아름다운 구구단 있죠. 이거 보셨죠? 저는 이거 교구를 못 구해가지고, 근데 PGM에서 이렇게 올려놔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면서 해도 좋아요. 0에서 1은 2, 2, 4, 3, 6, 2, 4, 8, 2, 5, 10.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죠. 2단에. 그리고 3단도 그래서 3, 6, 9, 12, 15, 18, 그 다음에 2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고 3단 되게 이쁘게 무늬가 나와요. 좀 화려하게.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건 1회자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수의 배열도 같이 한 번 더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 또 많이 하는 건 이렇게 요거 모는 종이에요. 모는 종이로 많이 사용하고 또 아니면 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국어 10칸 노트 있죠? 그걸 통해서 수직선 표현도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곱셈 구구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수를 빨리 읽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3단을 한다. 3, 3, 3, 3. 자, 요거는 얼마를 제가 표현한 거죠? 3 곱하기 5는 15를 표현한 거예요. 35번을 띄었으니까요. 그래서 도착하는 중점도 3, 6, 9, 12, 15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직선으로도 곱셈을 한번 입혀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구구단을 처음 2학년들이 배우거나 처음 익힐 때 지금 했던 모든 활동을 2단부터 9단까지 똑같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형태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수를 묶는 거,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띄어세는 거, 똑같은 수를 더하는 거를 2단부터 9단까지 똑같이. 그래서 조금 몸에 익혀지고 눈으로 좀 많이 보여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실제로 구구단을 뭐 빈칸을 쓰게 하는 활동보다는 이런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구단 외울 때 되게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조금 재미있는 거. 전화기 구구단 아세요? 전화기 구구단 하기 전에 제가 구구단이 재밌을 수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게 손가락 구구단이었거든요. 구단이에요. 구단 나타낼 때. 그래서 아마 엄마쌤들도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구구단을 외우는 거다라는 것에서 완전히 인식이 달라진 게 이 손가락 구구 때문이거든요. 자, 그냥 이렇게 예쁜 장갑으로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구단이에요. 구단. 네, 구단. 9일은 여기 9일은 9.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9, 2 하면은 9 곱하기 2는 여기는 그죠? 왼쪽에는 하나, 여기는 8개에서 9 곱하기 2는 18. 그죠? 그리고 손가락을 또 바꾸면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9 곱하기 3은 27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요거 엄마 쌤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저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구구단이 외우는 거 저는 어렸을 때 구구단을 너무 못 외워가지고 그 벌칙으로 그 운동장 잔디를 뽑으면서 구구단을 외웠거든요. 숙제를 제가 숙제 같은 거 잘 안 할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잔디 뽑으면서 구구단을 막 외우고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했었는데 네. 이거를 알고 나서 구구단이 이렇게 재밌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 많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아름다운 구구단도 있었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 또 전화기 구구단이 있어요. 전화기 구구단. 이거 저희 애기가 옛날에 가지고 놀던 건데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면요. 아이들이 제일 좀 힘들어하는 곱셈 구구가 3단하고 7단을 좀 외우기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 3단과 7단이 나와요. 3일은 3, 3이 6, 3, 3, 9 그죠? 3, 4, 12, 3, 5, 15, 3, 6, 18 그죠? 3, 7, 21, 3, 8, 24, 3, 9, 27 이렇게요. 네, 이렇게 내려가면 3단이 돼요. 네. 이거 아이들이한테 가르쳐 주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3단 입에 잘 안 붙는데, 이렇게 전화기만 있으면 되네. 그래서 3일은 3, 3이 6, 3, 3, 9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3단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곱셈구구가 사실 7단이거든요. 근데 7단도 요걸로 돼요. 요거는 거꾸로 가야 돼요. 네. 7일은 7, 7이 14, 73, 21, 74, 28, 75, 35, 76, 42, 77, 49, 78, 56, 79, 63 이렇게요. 네, 전화기 너무 재밌죠. 네, 그래서 네, 친구라기님 감사합니다. 이 전화기로 하는 곱셈구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냥 외우기 조금 힘들어하고 이렇게 할 때 사실 이게 배열 때문에 나타나는 수규칙인데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구구단 너무 지겨워 곱셈 지겨워 하다가도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제가 이렇게 전화기만 밀어주면 아이들이 이걸로 풀어요. 또 나중에 또 이거 2단, 4단도 사실 규칙이 있거든요. 2, 4, 6, 8, 10,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화기를 누르면 그 숫자 좀 1의 단위를 좀 쉽게 보더라고요. 네, 리모컨으로 대신 엄마 쌤들 되게 좋아요. 어머니. 그 리모컨으로 대신해도 되고요. 계산기 있죠. 계산기도 돼요. 계산기로도 이렇게 비슷하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계산기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
많은 수의 패턴이나 곱셈 구구를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사실 이때부터 아이들이 수학도 외워야 되는 거구나. 예전에 수학은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실 또 수학을 외워야 된다라는 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게 놀이뿐만이 아니라 수 규칙을 응용해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때 아이들이 수학은 너무 싫어요. 재미없어요. 지겨워요. 그리고 또 무슨 말만 수학은 나를 괴롭히려고 나온 건가 봐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 있는 표현들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표현들이 또 있냐면 제가 아이들 이거는 제가 그냥 출력을 했어요. 왜냐면 곱하기라는 게 우리가 쓸 일이 없다라고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덧셈만 잘해도 뺄셈만 잘해도 라고 하지만 사실은 곱하기란 표현은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예요. 네, 출력하다 보니까 회사 건데 네, 자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박스 안에는 15봉이 12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도 에이스도 그죠? 곱하기라는 표현들이 어디에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자유시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200g짜리가 이렇게 12봉씩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모두 몇 g입니까? 이렇게. 요거는 곱하기는 물론 곱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하면서도 다양한 곱셈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아이들한테 곱셈은 너의 생활 속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있단다 하면서 이렇게 곱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곱셈도 되게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죠. 다양하게 익힐 수 있고요. 그래서 곱셈은 우리가 생각했던 곱셈 구구, 외우는 곱셈 구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수두가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거 아니면 또는 같은 수만큼 계속 띄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전 수의 규칙도 있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구구단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저랑 같이 하는 구구단 게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거 게임 이거는 사고공부에서 나왔던 게임인데 저 이거 되게 재밌어 좋아해서 같이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게임을 곱셈을 좀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3학년들 지금 이제 친구들이 여러 자릿수 나누기랑 나머지가 있는 나누기랑 여러 자릿수 곱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곱셈 구구가 입에 붙어서 노래처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38 곱하기 6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3단을 계속 외우고 8단을 계속 외우고 3단을 계속 외우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만약에 곱하기 2라면 8이 16 뭐 이런 식으로는 바로 나오지만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7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8, 1은 8, 8, 2, 16, 8, 3, 24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곱셈이 빨리빨리 이제 끊어져서 나오지 않고 직관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두 자릿수 뭐 한 자릿수 곱셈이 너무 힘들고 싫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게임을 좀 같이 하면서 곱셈 구구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게임 하기 전에 곱셈 구구를 하는 순서가 있어요. 요즘에는 조금 쉽게 이렇게 배워서 뭐 2단과 5단을 같이 배운다든지 뭐 그리고 3단, 6단 그리고 뭐 이렇게 3, 6, 9 같이 하기도 하고요. 조금 연관성이 있는 곱셈 구구를 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좋고요. 하나는 뭐 순서대로 곱셈을 순서대로 외우기 그죠? 그러니까 1은 2, 2, 4, 2, 3, 6, 2, 4, 8 우리가 하듯이 순서대로 그리고 이게 입에 붙으면요. 거꾸로 외우기를 꼭 시켜요. 거꾸로 외우기. 응.
그럼 99, 81, 98, 72 이렇게 거꾸로 외우기를 꼭 시켜요. 그래야지 99단위 하나씩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는 게임하기 전에 조금 다른 말이긴 한데 아이들이 3학년이 됐을 때 2학년 때는 별로 안 틀리는데 3학년이 됐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곱셈 99가 뭔지 아세요? 이거 들으면 3학년 어머님들은 아 맞아 그럴 수 있고 2학년 어머님들이나 저학년들은 설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요. 38 사랑 8 32 그리고 4라고 요거 5개 제일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는 이미 보이시죠? 79, 63인데 79, 64라고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37, 21, 47, 28이잖아요. 이거 거꾸로 말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37, 28, 47, 22 적어놓는 친구, 38, 24, 48, 30인데 48, 28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48, 24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왜 그런지를 정말 한 10년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원인은요, 아이들이 2학년 때 되게 이빨이 빠지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발음이 사실은 좀 세요. 어눌해요. 그래서 그건 것 같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3과 4를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엄마들도 그걸 캐치를 잘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 구분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스물스물 해버리거든요. 근데 3학년이 됐을 때 이게 확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곱셈을 해놨는데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지 아이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뭐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은 교재만 봐도 얘가 뭘 모르는구나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한결같이 이거를 틀려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발음 때문에. 3과 4 때문에. 근데 의외로 어머님들도 나중에 구구단 외울 때 보면 아이들이 발음을 그냥 대충 해서 후두룩 빨리빨리 외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는 거를 조금 연습시켜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눈 감고도 알아요 라면서 구구단 표를 보지 않고 계속 이제 눈 감고 외우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다 외웠을 땐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계속 틀리는 경우 있죠. 한두 개씩 어려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절대 눈 감고 외우면 안 돼요.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도 알아요. 그러면 알아. 우리 친구 눈 감고도 아는 거 아는데 눈을 크게 뜨자라고 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 조금 더 또박또박 읽을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에 2학년 어머님들은 설마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아이고 선생님 그 말이 맞던데요. 라고 좀 많이 하세요. 네, 자 요거 게임 요렇게 시작해 볼게요. 요거는 요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처음 요거 빨간 거, 까만 거, 파란 거 할 때도 원하는 숫자 아무 때나 놔둬도 되고요. 아니면 똑같이 5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빨강이 먼저 해볼게요. 5, 6, 30 이렇게 제가 6으로 옮기면서 5 곱하기 6은 30 이렇게 났어요. 그럼 이제 파랑 차례예요. 그러면 6 곱하기 6은 36. 그 다음에 저는 또 좋은 거 이제 빨강 차례예요. 6, 1은 6 이렇게요. 그러면 파랑은 1 곱하기 9는 9 이렇게요. 네, 요거는 구구단도 빨리 나와야 되지만 또 이 수를 자기 근처에 있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곱셈을 해야 되는지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긴스 빙고랑 같은 게임 맞아요. 머긴스 빙고로 같이 이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머긴스 빙고도 이렇게 같이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사각형이고 요거는 육각형이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시면 돼요. 되게 활용 많이 해요. 저 트랜스 넘버도 같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교구로 여러 게임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교구로 또 이런 게임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요. 9니까 5, 5, 45 이런 식으로. 네. 아이고, 빨갛다. 잘했는데. 5, 45 이렇게요. 그래서 요것도 빙고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네. 4개 빙고, 가로, 세로, 대각선, 그리고 꺾은 하키 모양의 빙고도 여기가 막혀 있어서 하키 모양의 빙고도 가능한데 저는 여기를 그냥 프리존, 스페이스 존이라고 해서 누구든 뭐 3개를 먼저 만들면 여기는 공짜, 보너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주기도 해요. 네, 이렇게 게임 하셔도 되고요. 또 PGM의 곱셈 게임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서 이걸로 주사위 던져서 곱셈 게임 같이 하셔도 돼요. 주사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려서 3, 7, 21 21 어딨나? 21이 보이나요? 지금 왜? 어머나. 제가 굴린 숫자가 안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죠? 37, 21이 안 보이죠? 아, 네. 제가 똥손인가 봐요. 아이들이 맨날 놀리는데. 네. 자, 이렇게 하면, 어머나, 7 곱하기 0은 0인데, 또 이렇게 안 나오다니, 이렇게 샘플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자, 네. 요거는, 2, 9, 18, 이렇게 해서 또 찾아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상하네요. 왜 안 보일까요? 제 눈에는. 이거 제가 어제 할 때는 게임할 때는 빙고 금방 찾았거든요. 안 보이죠? 어머 어쩜 좋아. 제가 주사위 3번 던졌는데 3번도 없나요? 꽝인가요? 게임 이해 있나요? 없나요? 찾았다, 찾았다. 네, 감사해요. 게임 이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머, 세상에. 네. 울 뻔했어요. 어떻게 3번을 던져도 안 나올 수가 있지. 네, 요렇게 또 하면서 빙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뽑아서 빙고 게임, 네, 그렇게 같이 해주셔도 아이들 좋아하니까, 요렇게 주사위로 같이 이렇게 빙고 게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전에 모는 종이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모는 종이나 아니면 10칸 노트에다가 하셔도 돼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주사위 2개 던졌어요. 그러면 5 곱하기 5가 되죠. 그럼 이거를 칸에다가 나는 그리는 거예요. 칸, 네.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5는 25. 네. 이렇게 나는 하나의 칸을 차지했고요. 다음 친구는 4 곱하기 7. 그래서 7 곱하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돌려서 아이고야 잠깐만요. 네, 자 이렇게 할게요. 1 곱하기 4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칸을 많이 차지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에다가 둘이 같이 배틀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생각보다 9구단을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뭐 4, 9, 36이죠. 그럼 이 친구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어, 이렇게
근데 이게 칸이 막 쪼개지면은 더 못 그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서로 많은 칸을 차지하는 친구가 이기는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보면 이제 4학년 어머님들은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네요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 친구는 곱셈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조금 더 나가면 복합 도형의 넓이 구할 때 요게 사실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곱셈의 여러 가지 방법이랑 똑같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을 곱셈으로 구하는 거. 그래서 요런 방법을 같이 해주시면 이게 이 활동이 나중에 4학년, 5학년으로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가니까 요렇게 칸 서로 가지기, 땅 따먹기 게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아이들 생각보다 재밌어하고 저는 생각보다 칸이 많이 차지 못해요. 아까 전에 보셨죠? 주사위 던지는 것마다 이상하게 나오는 거. 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시간이 또 11시가 벌써 됐네요. 네, 자, 제가 곱셈의 여러 가지 그것만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곱셈의 규칙의 법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5 곱하기 4는 5 곱하기 4는 20. 그죠? 네. 그러면 자리 바꿔서 4 곱하기 5도 20. 이렇게 교환 법칙 아이들 잘 알고 있죠? 왜냐면 9, 9단 할 때도 이미 뭐 6단, 7단, 8단 외우기 힘들 때는 자리 바꿔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 법칙. 이건 덧셈에 있을 때도 똑같죠. 왜냐면 곱셈이 덧셈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세수를 한번 곱해볼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7. 자, 그러면 요때도 우리 덧셈 할 때도 똑같아요. 앞에 거를 먼저 곱하면 6. 그죠? 그 다음에 또 곱하면 42. 이렇게 해서 42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뒤에 거를 먼저 곱해볼까요? 27, 14, 이렇게 해도 42, 이렇게. 어떤 수를 먼저 곱해도 상관없죠. 곱하기만 있을 때는 요거를 결합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런 결합 법칙을 설명할 때도 아이들이 뭘 이런 것까지 다 이럴 수 있지만 이런 법칙들은 사실은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곱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어른들이 알아낸 거야. 라고도 해요. 자, 요거를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를 앞에서부터 곱하면 27, 14. 그죠? 응? 그리고 또 곱하면 70. 그럼 요건 10 곱하기 5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눈치가 빠른 친구는 2, 5, 10, 10 곱하기 7은 70.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순서를 좀 잘 잡을 걸 그랬나? 네. 이렇게. 어떤 수를 먼저 곱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인데 2, 50은 빨리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셈 법칙도, 곱셈의 결합 법칙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에요. 이게 말로는 되게 어려워요. 네, 이렇게. 자, 만약에 3 더하기 2 곱하기 7은
네. 원래 우리가 가로 안에 있으면 가로에 있는 거 먼저 하죠. 그래서 5 곱하기 7에서 35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식은 3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7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3 곱하기 7, 2 곱하기 7. 자, 요때는 곱셈이 작은 형태면, 수월한 형태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은데, 아이들이 여기가 뭐 13이다. 그러면, 아니면, 요게 또 배워야 될 때 나오는 게, 10 더하기, 아이고야, 죄송해요. 10 더하기 3 곱하기 7은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13 곱하기 7 하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0 곱하기 7 더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분배를 하면 쉽거든요. 그럼 이건 바로 그냥 91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 또 한번 짚어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렇게 넓이를 나타낼 때도 아이들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줘도 조금 수월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얘가 10 더하기 3 곱하기 7이었죠. 그림은 어떻게 되지? 13 13 여기가 13이에요. 여기는 7이고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죠? 한꺼번에 구하나 각각 구해서 더하나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 표현할 때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곱셈이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부담이 덜해져요. 쉬운 방법의 곱셈. 이렇게 법칙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런 거는 너희들이 계산을 하거나 연산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수월하게 훨씬 더 또 이해하기 쉽게 만든 부분이야 라고 네,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래서 곱셈의 법칙도 3가지 이렇게 잠깐 봤고요. 저기 이제 우리 차 잠깐 준비해 주시고 마시시고요. 10분에 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나눗셈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조금 이따가 봬요. 네. 아이들 6세, 7세 아이들이 되게 구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7세, 8세 친구들이 그 위에 또 누나나 형이 있으면 거저 외우죠. 옆에서 계속 노래를 막 이렇게 배우니까. 그래서 구구단 이렇게 쉽게. 근데 노래로 배우는 구구단은 갑자기 3, 7 이러면 뭔지 몰라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냥 우스개로 어머님들이 그렇고 아이들도 자기가 ABCD를 다 안돼요. 근데 딱 이렇게 보면 ABCD를 안다고 하면 대부분 알파벳을 다 아는 건 줄 알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ABCD만 딱 읽을 줄 알고 E는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노래로 다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구구단도 좀 그럴 때 많거든요. 근데 구구단 노래에 당연히 같이 하면서 입에 붙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활동도 같이 해주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네, 이제 또 들어오셨죠. 네, 주소가 달라가지고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3학년, 4학년, 이제 4학년이 되면 수포자가 생긴다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희 딸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마지막이 될 거예요. 우리 딸이 너무 싫어하는 자기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저희 딸이 되게 수학을 어릴 때부터 선생님의 딸이라는 죄로 어릴 때부터 수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 부분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4학년 때 이제 친구들 그 꼬마 선생님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온아 그래도 너도 공부를 해야지. 수학 공부 너 해?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교재는 맨날 밀리고 그래서 저랑 싸우고 그래서 너 이렇게 교재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얘가 맨날 나 가온이야. 엄마 나 가온이야. 나 학교에서 꼬마 선생님 해.
막 이렇게 잘난 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때는 나 가온이야. 그때는 중간고사를 봤거든요. 근데 얘가 중간고사를 보고는 70 몇 점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70 몇 점, 점수는 뭐 다 어려웠으면 70점이든 50점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애가 풀이 푹 죽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가온아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수학이 70 몇 점이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문제가 어려웠어? 되게 어려웠어. 아 그렇구나. 그럼 애들 다 70점, 뭐 50점 뭐 그래? 그랬더니 아니 100점 맞은 애도 있고 90점 맞은 애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 가온이한테만 어려웠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전화 상담을 하잖아요. 이야기 나올 때. 제가 선생님이 어머니 가온이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수학 점수가 너무 낮아서 되게 속상하셨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아니요, 선생님, 사실은 너무 고소했어요. 정말 너무 고소한 거예요. 나 가온이야. 이러면서 나 공부 안 해도 잘 할 수 있어. 나 잘해. 나 수학 되게 잘해. 그랬는데 사실 4학년 때, 3, 4학년은 공부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잘난 척 하다가 이렇게 큰 코 다치니까 엄마지만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소했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 이런 엄마는 처음이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가온이한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엄마 나 가온이야. 나 공부하는 거 잘해. 이 말을 절대 안 해요. 진짜로. 그래서 어릴 때 사실 이런 작은 실패, 실수, 뭐 이런 어려움도 좀 겪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일이 뭐 고2 때, 고3 때 나타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중3 때 이럴 때 생각도 하기도 싫죠. 네. 그래서 좀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의 콧대를 살짝 꺾어주는 사건이 있으면 좀 편하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이 에피소드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고. 자기 너무 창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 네. 장갑 잠깐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요. 네. 여기 손가락쌤. 요거 손으로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장갑 같은 거 집에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보여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9일은 9, 그죠? 네, 9일은 9. 그리고 9, 2, 9 곱하기 2예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는 하나가 있죠. 여기에는 8개가 있죠. 그래서 9, 2, 1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3은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9, 3 여기는 2개니까 27 이렇게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9, 4, 36 네, 이렇게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셔도 좋아요. 구단은 한번 쭉 써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 10의 자리는 하나씩 늘어나는 거, 그죠? 그거를 한 번씩 아이들한테 보여줘도 쉬워요. 왜냐면 9단은 아이들이 9단까지 가면 이미 조금 지쳐 있어요. 그래서 9단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경험이 있는 어른들은 잘 알고 있죠. 9단이 제일 쉬워요. 그죠? 그래서 81 이렇게 해서 1의 자리는 하나씩 작아지고 10의 자리는 하나씩 커지고 요 규칙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아요. 아이들한테. 요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게 좋고요. 8단도요. 8단도
수규칙을 이제 뭐 7단에서 너무 아이들이 입에 안 붙고 어려워하니까 8단, 9단 나오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2는 16, 8 곱하기 3은 24, 8 곱하기 4는 30, 아이고, 잠깐만요. 저 다시 할게요. 제가 공간을 잘 못 나눴어요.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2는 16, 8 곱하기 3은 14, 8 곱하기 4는 32, 8 곱하기 5는 10, 8 곱하기 6은 48. 자, 이렇게 보이나요? 아이고, 8 곱하기 7은 56. 네. 그래서 8단도 8, 6, 4, 2, 0. 8, 6, 4, 2, 0. 이렇게 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면 아이들이 쉽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런 활동 작은 걸로도 아이들이 조금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수규칙 같은 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나누기예요. 이런 거 할 때는 실제로 조금 샘플이 있으면 좋아요. 뭐, 많이들 이렇게 사용했던 연결 큐브. 연결 큐브는 바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연결 큐브도 곱셈할 때도 좋지만 나누기 할 때는 특히나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나눠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연결 큐브 같이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굴러다니는 돌이나 제가 좋아하는 보석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누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 친구들한테 그 경험을 하게 하면 되게 이거 수월해 하니까 같이 봐주시면 돼요. 질문 한번 볼게요. 쿠키 26개를 4개씩 몇 명의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자, 잠시만요. 4개씩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지오플릭이나 칸칸이 되는 거 있죠. 아이들 많이 가지고 있는 맥포머스 이런 거 같이 하셔도 되고요. 저는 또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서 그냥 컵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26개를 4개씩 둘, 셋,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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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잠시만요. 왜 이렇게 돼요? 26개, 죄송해요. 24개인데. 이거 26개 아니고 24개예요. 이거 발문할 때 제가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발문이랑 같이 섞인 것 같아요. 네, 24개예요. 네, 24개를 4개씩 몇 명의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자, 이렇게 4개씩 넣어봤더니, 딱 6개로 6명에게 나눌 수 있죠. 자, 4개씩 6번을 빼요. 26개에서 4개를 주고 4개를 주고 자, 주는 거는 빼기죠. 그래서 4개씩 6번을 빼면 0이에요. 그래서 6명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24까지 4번, 24까지 4씩 6번 띄어요. 24 나누기 4는 6이니까
6명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네. 곱셈은 동수누가 같은 수를 더하는 거라면 뺄셈은 사실은 동수누감이에요. 같은 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4개도 24개의 보석 쿠키도 4개를 빼면 20개가 남죠. 또 4개를 빼고 또 4개를 빼고 또 4개를 빼고 또 4개를 빼고 4개를 빼서 더 이상 4개를 뺄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표현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24에서 4를 빼면 20, 또 4를 빼면 16, 4를 빼면 12, 4를 빼고 4를 빼고 4를 빼서 0이 될 때까지 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나누기를 할 때 24 나누기 4는 하면 마지막 답이 0이니까 0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24 나누기 4는 0이 될 때까지 몇 번을 빼줬는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6번을 빼준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몫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또 24를 4개씩 묶으면 4개씩 묶었더니 몇 묶음이 됐죠? 6묶음이 되었죠. 그래서 6묶음이요 라는 표현도 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곱셈식을 했던 그림하고 똑같죠? 곱셈식 했던 그림이랑도 사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더하면 곱셈이 되고 같은 수를 더하면 곱셈이 되고 같은 수를 빼면 나눗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도 이제는 하나의 그림 보고 곱셈식과 나눗셈식을 같이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로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연산 B에는 같이 안 올렸던데요. 그 삼각형 연산식 하는 것을 이렇게 연산 A 그 별첨 교재에다가는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좋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덧셈 뺄셈도 역연산 관계로 그 관계를 알 수 있게 같이 식을 세우는 걸 버릇을 한다면 곱셈과 나눗셈도 같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를 보고도 가로로 먼저 할게요. 6 곱하기 4는 24. 또 세로로 하면 4 곱하기 6은 24. 그죠? 그리고 24 나누기 가로로 묶으면 4개로 묶으면 6, 24 나누기 6은 4. 이렇게 곱셈식과 나눗셈식을 함께 4개씩을 세울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것도요. 아이들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나눗셈을 배울 때 이 그림을 보면서 나누기식을 세워봐 그러면 전체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세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곱셈으로 세봐라고 곱셈으로 구해봐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나눗셈과 곱셈은 또 별개라고 처음에 생각한 친구들도 있어서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세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같이 식을 전체를 보게 하는 거, 전체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그림을 또 많이 하기가 힘들다면 그때 보여드렸던 요거 이렇게 도트판으로 가려서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매번 이렇게 눈으로 딱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5 곱하기 7이네요. 그래서 여기 5는 7, 35, 7은 5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게 그래서 도트판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나누기는요. 나누기 자체도 되게 어려워하고 또 요게
3학년 1학기의 마지막 부분에 분수에서도 사용이 돼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3학년 어머님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구슬이 35개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35의 5분의 1은 몇 개인가요? 35의 5분의 3은 몇 개인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3학년 분수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35를 5개로 묶어서 이렇게 있죠. 35를 5 묶음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5 묶음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35를. 그 중에 5분의 1이니까 5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나누기를 이해해서 이 나누기를 분수로 표현하는 건데, 네. 근데 요거를 3학년 때 나오는데 가끔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35 곱하기 5분의 1은 이렇게요.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 5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5학년 거. 근데 요거는 지금 나누기를 배웠기 때문에 5명에게 5부분으로 나누는 거라는 표현을 배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방식은 이렇게 묶음을 그리는 거고, 이거는 곱하기로 약분하는 이 형태는 5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 3학년 문제를 5학년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 이제 아이 수준에 맞춰서 지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를 직접 다양한 표현으로 해서 곱하기와 나누기를 같이 해보시면 좋고요. 아까 전에 26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죄송해요. 제가 이거 카메라 켜버려가지고 이렇게 24 나누기 4는 요거는 제가 표현으로 24 나누기 6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딱 4개씩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머지가 생기면 아이들이 굉장히 헷갈려해요. 26 나누기 6은 하면은, 왜냐면 아이들이 그래도 9구단을 열심히 외운 친구들은 6단에 24가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으면 되는데 6단에는 26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멘붕에 빠져요.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 거를 할 때는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게 첨부를 해드렸는데 나눗셈 구구 꼭 한 번씩 쓰고 읽고, 그래서 나눗셈 구구도 꼭 해보라고 그래요.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그러고요. 6단에서 26은 6단에서 26을 찾으면 24와 30의 사이에 있겠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30개로 더 많이 어디서 빌려와서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수로 하는 거. 네, 26을 나눌 때는 24로 나누는 거를 나눗셈 구구를 통해서 또는 곱셈 구구를 통해서 직접 한번 보여주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자료를 했을 때 같이 한번 과정도 봐주시면 돼요. 이 형태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4, 6, 24.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24는 6 곱하기 4를 한 수고 어디에 들어가 있는 수죠? 그릇에 들어가 있는 개수는 24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눗셈의 원리도 직접 한번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수월해요. 묶음에 들어가 있는 개수는 24개,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는 2개. 이렇게 같이 해주면 좋아요. 근데 확실히 아이들이 덧셈보다 뺄셈을 어려워했듯이
곱셈보다는 나눗셈을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 나눗셈에는 이미 빼는 거, 즉 곱셈으로 쳐도 곱셈과 빼기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해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 잠깐 또 나누기는 이미 원리나 이런 걸 할 때 곱셈의 역연상각을 좀 많이 봤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파리잡기가 제 히트 상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좀 만들어서 팔아버릴까. 근데 파리잡기보다 사실은 엄마쌤들이 이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죠? 제가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겠어요. 네. 네, 이것도 활용하는 방법 드릴게요. 자, 나누기가 나머지가 없는,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은 아이들 좀 쉬워하지만,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은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하면 좋고요. 자, 요거는 제가 그거 그냥 숫자 카드예요. 네, 저는 트랜스 넘버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냥 요 카드를 두 개를 동시에 꺼내요. 그럼 79가 됐어요. 79 그리고 주사위를 굴려요. 9 그러면 몫은 얼마죠? 엄마쌤, 자, 79 나누기 9는 네, 소리가 나나요? 네, 얼마죠? 네, 8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8, 네, 이렇게 바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가 생기는 거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42 나누기 6은 이건 되게 좋네요. 42 나누기 6은 7. 7. 네, 감사합니다. 7 이렇게요. 그래서 파리 잡기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이렇게 트랜스 넘버에 있는 거나 이렇게 사용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또 나누기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많이 이렇게 봤더니 우리 딸이 요즘에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중2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심 많아서 조금 더 칼로리가 낮은 빼빼로를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내가 아유 웃긴다. 나도 그랬지. 다시 태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칼로리 계산할 때 얘는 255칼로리인데 50g이에요. 얘는 225칼로리인데 45g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칼로리가 낮을까? 이렇게 아이들 같이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나눗셈도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유 제가 이렇게 빼빼로를 많이 먹으면서 칼로리 계산을 왜 하니?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또 할 수 있고요. 제가 또 친구들하고 많이 하는 게임 하나는 피자 만들기예요. 피자는 사실 분수의 개념을 배울 때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나누어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피자 만들기 게임도 같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까만색 도우를 만들어 놨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서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색종이 같은 거 있죠. 색지 같은 거 사용해서 조금 구분하기 쉬운 거에다가 이렇게 해놓는데요. 보석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 보석마다 나누어야 되는 보석이 저는 좀 색깔이 좀 많은데 이런 거 아니어도 연결 큐브 있죠. 연결 큐브도 색깔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쓰셔도 돼요. 네. 네. 네.
요거는 나눗셈이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주셔도 좋거든요. 이렇게 보석이 생겼고 이렇게 할게요. 요거 그냥 이렇게 나누어서 통해 주셔도 되고요. 자, 초록색 보석을 가져가려면 나누기 2, 얘는 나누기 3, 나누기 4, 나누기 5, 나누기 6, 나누기 7, 나누기 8, 나누기 9, 나누기 10까지 하셔도 돼요. 아니면 조금 어려워할 것 같다. 지금 10 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나누기 10은 없애버려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보석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사위를 굴려서 숫자를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전에 했던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하셔도 돼요. 자, 나누기 2. 근데 참 됐어요. 45. 그러면 저는 주황색을 아니면 좀 구슬이 많으니까 이게 좀 처음부터 제가 운 좋게 큰 숫자가 나왔네요. 저는 그러면 이거를 45 나누기 6 해서 7개를 가져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재료를 싹 가져온다든지. 네. 그리고 다음 숫자는 29예요. 29. 그러면 29 나누기 9 해서 3개를 가져온다든지 3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석을 골고루 모으는 거예요. 골고루 모아서 여기 피자에다가 피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 네, 이렇게 올려놓는 거. 그래서 피자에다가 보석을 세트로 많이 모으는 사람이 이겨요. 세트로 점수를 주기 때문에 나누기를 골고루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제가 지금 네. 운전 중이신 분이신가 봐요. 이게 지금 숫자가 자꾸 크게 나오니까 저의 똥손의 기운을 빌려서 주사위를 한번 굴려볼게요. 주사위를 굴려서 1은 2, 그냥 곱하기를 해도 돼요. 6주사위면 2 곱하기 1은 2죠.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요거 하나겠다. 그죠? 2 나누기 2는 1 해서 초록 보석 하나 획득. 또 주사위를 굴려서 자, 6, 3, 18. 자, 그러면 6으로 나눠서 3개를 가져가도 되고요. 그죠? 그런데 보석은 골고루 모아야 되니까 이거를 안 가져가고 그냥 저는 2개를 가져갈래요. 7로 나눠서 몫이 2. 네. 이렇게 7은 2, 나머지는 4. 이렇게 그냥 버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석을 모으는 게임도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숫자, 필요한 보석을 골고루 모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앞에 나누기 2나 나누기 5 이런 건 조금 쉬워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것도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석 게임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요. 요거는 그 블로그로 하시면 요거 블록을 요걸로 하시면 나중에 그걸로 할 때도 편해요. 뭐 크게 만들기. 가장 큰 건물을 지은 아이가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나누기 또 한번 잠깐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나누기가 나머지가 있는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4학년, 5학년 때 대부분 몫이 2자리라는 건 실제로 나머지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3학년 때부터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눗셈까지 같이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하면서 제가 곱셈과 나눗셈 이제 역연상 관계라는 거 같이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하면서 아까 전에 그 수도 이렇게 모는 종이로 하는 곱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를 잠시만요. 이렇게 보여줘도 아이들이 좋아요. 네, 요거는 어떤 곱셈이니? 그러면 2 곱하기 4는 8, 또 4 곱하기 2도 8. 8을 2개씩 나누면 2개씩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죠? 이거야. 왜 이렇게 분리가 안 되죠? 네, 2개씩 나누면 이렇게 4. 또 8을 4개씩 나누면 2.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 큐브로 실제로 변신하는 거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문제를 좀 빨리 아이들에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기 놀이도 같이 하긴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3 곱하기 3 찾아볼까? 4 곱하기 2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구구단 외울 때 이렇게 놀이도 같이 많이 해요. 그럼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3 곱하기 3, 요거는 2 곱하기 4 또는 4 곱하기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양을 보고 곱셈식을 찾을 때도 조금 이렇게 놀이처럼 같이 하면서 모양이 좀 눈에 딱 보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죠. 눈에 딱 보이게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아이들이 구구단 외울 때도 조금 더 재밌어 하니까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나눠주는 거를 바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요. 네,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또 이 과정이 조금 쉬운 아이들은 사실은 곱셈이나 나눗셈에 있어서 곱셈의 미지수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2 곱하기 네모는 8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수 곱셈을 잘 외워서 4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나눗셈을 조금 인식하는 친구들은 8 나누기 2에서 4라고 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을 또 원활하게 잘 하는 친구들이라면 또 이렇게 미지수 구하는 것들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이렇게 잡고요. 이제 중학년, 고학년이 올라가니까 아주 아기자기하진 않죠. 게임도, 그죠? 게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연산의 기본으로 해야지만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사실 아까 보석 게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저는 보석 게임을 이제 건물 쌓는 걸로 재료 모으는 게임으로도 조금 변형해서 하는데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나눗셈이 빨리 되지 않으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멈춰버리겠죠. 곱셈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게임들도
연산을 기본으로 실력을 먼저 쌓은 다음에 속도를 내는 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부터는 수학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단계인 거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때 정말 연습하거나 학습하지 않고 꾸준히 학습하지 않으면 나 가온이야 이렇게 잘난 척할 수 없다는 거. 네, 그래서 꼭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한 3학년부터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3회 정도는 1시간 이상 공부를 하는 거를 습관으로 들여야 돼요. 고정으로 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은 학습을 해야 되고 그 시간도 이제 1시간 이상으로 좀 늘려야 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도 우리 친구들 잘하고 또 엉덩이 힘 있는 친구들이라서 잘 할 거라 믿고요. 지난번 강의부터 이번 달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제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왜냐면 틀렸던 문제를 계속 틀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게임을 하면서도 저는 아이들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표정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면 초반에 잘 안 풀려도 끝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게임은 끝까지 가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끝에 확 떠오른 친구도 있거든요.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첫 공을 맞았을 때 그 상대팀에서 골인을 먼저 하면 급격히 멘탈이 무너지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주먹 불 끈지고 그걸 역전승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신감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래서 그거 잠깐 또 네. 아이들은 자라면서 수많은 시도를 하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도 누군가 나를 안전하게 보살피며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자신감이 됩니다. 이 자신감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지지는 아이의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다음 걸음을 위한 용기가 됩니다. 평범함도 위대하게 만드는 자신감, 그 힘을 우리 아이들이 맛보게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아이들 자신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엄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거 전에 우리 엄마들도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엄마쌤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엄마쌤들의 자녀들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밥 드시고 멋진 하루 되세요. 네.